네, 최근 선대위 회차와 개편이라는 초강수로 당내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 또 그 시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이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대위에 들어갈 때도 또 나올 때도 큰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신 상태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중권 교수님과 우리 안녕하세요. 김성애 선생님과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일 이제 그 선대위가 해산이 됐고 네. 우리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대위가 해산될 줄은 전 상상을 못 하고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는 제가 원래 조금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산되자 잘 됐다 하고서는 병원으로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열흘 정도 지금 많이 회복됐고요. 어허. 큰 수술 아니고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예, 묵었던 문제 해결을 해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선대위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도와주거나 그러시는 일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네,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확실히 물러났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성본부라는 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선대위를 이제 대폭 축소하면서 본부를 그래서 축소하면서 네, 예. 여성본부에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은 사실은 내부 인원은 아니고요. 예.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는 이런 정책 자문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네. 이제 선대본부에 어떤 의견은 주실 수 있고 조언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 네, 있지만. 서로 의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선대에 나오신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눈치가 근데 없다. 그게 네, 사실은 판도라라는 MBN의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월요일 날 이제 방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월요일 날 방영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했고 그리고는 그날 오전에 선대위가 해체될지도 알고 있지 못했고 예. 그리고는 녹화는 1월 1일 날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예, 예. 이틀 전에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해체를 예견한 채 했던 얘기는 아니고 아하.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질문은 심리학자로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뒤에 하도 그 김재원 의원과 강기정 의원님이 대결 구도로 가서 예, 제가 좀 강했죠. 유머 있게 얘기한다고 한 게 예, 예. 앞뒤 다 잘리고 똑 잘라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계속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때 그 취지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예를 들자면 입시 비리다. 예. 그러면은 남들도 다 하는 거다. 수시면은 다 비리 비슷한 이렇게 좀 경력 부풀리기는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의 이제 어떤 고지식한 고지식하다. 원칙주의 원칙주의자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유머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이 사람이 안면을 바꿨다. 이런 바로 식으로. 그 해촉이 돼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눈치 없이 나도 잘랐다. 네. 포도라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날 야 앞뒤가 이건 다 꼭 앞으로 해야 되겠다 잘리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좀 해체가 된다고 저에게 언지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해체도 굉장히 극적으로 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 회의도 갔고요. 예. 근데 2시간 후에 해체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나에게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는구나. 그랬는데 그날 밤에 녹화했던 게 이제 나오면서 제가 오해를 많이 샀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예. 해명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이제 학계만 계시다가 이제 정치계에 오셔서 좀 정치란 이런 거구나 좀 무서우셨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네. 이제 말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죠. 보통 학생들이. 예. 이게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이제 들어야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진정 어린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예, 예. 문제는 이제 그 정치권으로 오니까 아무도 얘기를 경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똑 잘라가지고 필요한 그런가요? 부분만. 필요한 것은 표제니까. 그러니까 제목으로만. 앞뒤 하나도 없이 그냥 제목으로만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많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님이 빠진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지지율이 회복세인 것은 뭐 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전략 중에 이제 설명 없는 전략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7자로 네, 표현한다든지. 7자 전략. 여성가족 그래서 페이지. 저도 뭐 7자로 대응을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 뭐 그런 예. 전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와 연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해체가 됐다는 것이지 예. 이제 그런 어떤 취지인 것이지 주요 정책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7자로 다시 써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여성가족부 해체에 정책본부장님도 대해서. 아직 잠깐만요. 요거 예. 제가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셨어요? 아니 뭐 솔직히?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언론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런가요? 좀 네, 또 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 자,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도 구체적으로 정책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셔서 네. 이게 어떤 계통과 통로를 통해서 지금 다시 그러니까 가족분지 다 명칭 바꿔서 만든다는 것이고 여성 문제는 또 보낸다고 이런 사실 디테일한 세부 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저도 여성본부 그 고문으로 활동을 하라는 허락 뭐 어떻게 보면 직접 통보. 네, 통보. 네. 네. 통보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아웃라인 비슷한 걸 받았는데 보니까 각 부처로 그 정책은 모두 살려가지고 이제 해당 부처로 보내겠다 이런 안이 현재로서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떤 것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아니, 일시적인 이제 어떤 뭐 정책들이 여성가족부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권익 증진국에서 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권익 증진국에서 하던 일들은 뭐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찰청과 법무부에다가 이제 이런 업무들을 뭐 분할해서 내려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정책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사실 뭐 저도 여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뭐 네네네네. 논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부처 간에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성 관련 업무들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여가부에 있었던 맞습니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다시 다 부처에다 돌려주면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이 뭐 잘 아시겠지만 부처 간의 소통이라는 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실이라서 네.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좀 교수님께서 대안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뭐 지금 확정된 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김대중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뭐 각종 이제 부처에서 그때는 이제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워낙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류인 세상의 여성들을 이제 좀 진출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썼던 용어가 성주류화 정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부를 두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정권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님이 이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지만 예. 정말 역할이 많아졌거든요. 주요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박원순 이제 오거돈 뭐 안희정 사건이었고 그때 정말 원 취지대로만 했었으면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안 받았었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내려보내는 예산이 사실은 직접 지원금으로 써야 되는 거를 이제 NGO 단체에서 뭐 윤미향 사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중간에 착복을 한 거 비슷하게 지금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절에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정도라면 우리 시절에 성주류화가 필요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남녀공학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부분 다 남자 학생이고 여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여학생들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주류화 정책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주류 세상으로 여성들을 들여보내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신임 검사 뭐 임용을 할 때 여자들이 더 많아요, 요새는. 한 6대4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성주류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남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그 2030 남자들이 대체 뭐가 불만인가 예.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성이 이제 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왔다. 뭐 유리천정을 뚫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2030 남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이제 성주류화 정책 중에 일부 예컨대 여대를 만들고 여대 로스쿨도 만들고 뭐 약대도 보내고 의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 로스쿨을 지망하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2000대 1로 그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명 중에 이제 한 명으로 들어가야 로스쿨 신입생이 되는데 예. 본인은 190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로스쿨 신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대에서 100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는 원천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2030 남자들에게 소위 성주류화라는 그 정책을 했던 그 부분이 불공정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남의 지금 마음을 지금 이해하시게 말씀-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많이 이해를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이죠. 윤석 저도 뭐 대표와의 마음도 이해하시게 됐고. 이준석 대표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정도의 그 깊은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뭐 네. 그런 토론이 가능한 대상자와 토론 중인 그런 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번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소위 말하는 20, 30대 청년 보좌역들의 네. 뭐 일부 계획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들을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목표가 바로 이제 발표할 공약이 약대 로스쿨 등에서의 여대에서의 약대 로스쿨 폐지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자체는? 저는 공정한 경쟁,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경쟁, 뭐 이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경쟁해야 된다. 이런 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이 아주 많았으면은 직업의 기회가 무지하게 넓었으면은 그 중에 어떤 뭐 특정한 정책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마이너리티 집단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뭐 국정의 철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확 기회가 줄었잖아요. 정말 2,000개의 TO밖에 없는 데서 단 하나라도 불공정이 발생하면 이 정말 인문 사회를 졸업한 이 모든 남학생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한 해 시대가 된 2,000개는 거예요. 이제 한 해 2,000명이 로스쿨 들어갈 수 있는 그거밖에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즘은 워낙에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이 보장되는 필드로 나가려고 하니까 예. 뭐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대 로스쿨이나 여대 뭐 의학대학원 뭐 이런 폐지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일정 부분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다 고민할 이런 대목이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학부가 아니거든요. 예. 예. 사실 뭐 여대라는 게 지금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전통이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명여대였는데 그게 상명대로 바뀐 것처럼 그건 네,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큰일 나신 말씀일 수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이거 본인들 아니요. 학교 아닌가요? 네. 아니 제가 근데 이번에 그건 뭐 보니까- 학교별로 경쟁을 네. 다 각자 하니까 뭐 네. 여대 말고 다른 학교도 들어갈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지금 말씀하신 로스쿨의 정원 약간 좀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학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이 학부는- 아니라서 전문대학원. 네, 근데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남녀 같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뭐 이대라고 남학생을 안 받아야 된다는 규칙은 너무 올드하고요. 숙대라고 약대에서 남학생을 또 안 받아야 되는 이유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대 네. 가고 싶었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아 그런가요? 자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선대위가 어렵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가 다시 또 좀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기자와 이제 6개월간 통화한 내역, 그러니까 7시간 뭐 45분이다 일부에서 대표가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방송이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법률가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뭐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 입장이라면 제가 그 어디에 이렇게 유포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서 한 대화가 아닌 사적 대화, 친분 때문에 한 대화였잖아요.
기자와의 통화일지라도 뭐 기자라고 해서 통화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친한 그런가요? 사람이라고 여긴 이제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대화가 1회가 아니고 저는 기자한테서 전화 받으면 보통 1회로 끝나거든요. 근데 누가 뭐 어떤 특정 기자와 20회까지 53회 50 53차례. 그러면 그거는 사실 사적 관계 아닌가요? 예, 기자가 그렇게 50 몇 번씩 저한테 전화한 적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 저는 일단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적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녹음이 나중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뭐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서 사실은 녹화는 동의해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남녀가 사랑할 때 예. 그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별한 이후에 사실 그게 유포될까봐 벌벌 떨다가 어떤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잖아요. 네네. 녹화물하고 녹음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오늘 아침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네. 어떤 그 동영상 유포랑 같은 수준의 일이다라고 비판했던 것도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일단 저라면 저한테 그 제3자도 다 들을 수 있다고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이 기자라서. 예. 아니, 그리고 근데 그 매체가 더군다나 예.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그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보도를 거의 굉장히 잦은 횟수로 하면서 그 정대택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계속 방송을 했던 매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네,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던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네. 아마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아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기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기자 측에서도 아마 그런 언지를 줬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것 그럴 같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크죠. 그 당시에 그게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의 부인은 아니었어요. 대선 후보가 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의 무슨 경선 시작 정도의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일선으로 나온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나오기는 나왔으나 아마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등장했던 게 뭐냐면 줄리설이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다 보셨겠지만 텍스트로 이제 온 사람들이 다 공유했던 게 그게 엑스파일인지 뭔지 해가지고서는 줄리설에 관련된 무슨 음담패설 같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상태죠. 열린 예. 공감 TV인가 지금 그 뭐 82세 먹은 증인이라는 분까지 다 등장시켜서 정말 그 옛날 일을 마치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예. 진술시켰다가는 지금 다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그럼 있는 거 없는 거 제발 좀 풀어달라 여기저기 부탁 좀 해달라 하고선 매달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줄리설 비슷하게 이 여자는 음란한 여성이라고 온데 소문이 퍼져 있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이분에게 매달린 서울의 거죠. 소리 기자와도 그러한 좀 위급한 마음에 어떤 진솔한 그랬을 대화를 수는 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경우는 이 국민의 알 권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부인이고 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또 대화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꼭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게 합법이면은 예.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비겁하다. 들고 그 7시간 뭐 50 몇 회에 53회. 걸쳐서 이루어진 그 7시간 동안의 대화라는 게 거의 많은 부분이 난 줄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사람과 난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예.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술접대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유도신문하고 아니라고 답변하고 유도신문하고 아니라고 답변하고 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노력을 하고 아마 그런 대화로 구성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추정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파악하신 건 들어본 아니고. 적이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줄리 1은 끝났는데 일단 고발해서 줄리 2가 등장하는 꼴이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줄리 2를 소비해야 됩니까? 아직 내용이 뭔지는 명확히 드러난 게 네, 아니니까. 뭐 예, 그거는 예.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예. 재탕하지 맙시다라는 게 저의 취지예요. 예. 제발 좀 격을 갖추어서 대통령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예. 이제는 더 이상 가족 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뭐 그댁도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는 더 이상 좀 뭐 수사에 뭐 법적인 처분을 얼마든지 이제 받을 수 있고 수사를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밀어놓고 후보 대 후보로 제발 정책 이야기. 정책 경쟁 좀 하고 좀 국민들이 정확히 좀 알게 해줘라. 이게 이제 저의 알겠습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 아 역시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좀 의혹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네. 이제 이 의혹을 처음 제보하신 분이 또 이제 사망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분과 통신한 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었어요. 저는 수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자살은 일단 아닌 거,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 하여 타살이냐 거기도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이제 뭐 심장 질환에 따른 질환이라고 대동맥 방리 및 대동맥 파열. 방리. 그러니까 동맥이 파열된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심장이 부풀어서 동맥이 파열되는 질병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예. 물론 심장 질환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뭐 아마 고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년에 걸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는 뭐냐 외상, 예. 또 하나는 뭐냐 약물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이 그렇게 확 부풀어가지고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지금 경찰청에서 이렇게 빨리 발표한 이유 말고도 예. 혈액 검사나 약물 검사나 정밀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예.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들어요. 경찰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이제 구두부검 결과라는 점을 네. 밝혔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약물 검사에 대한 결과는 곧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외상 부분, 그러니까 네네.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요. 네. 워낙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단 구두 결과를 발표한 것 같고 네. 이제 약물 관련된 정밀 검사 결과도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의외로 보이고요. 좀 경찰- 빠르다라고 판단하시는 네,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 동아일보 기사였던 CCTV. 거 CCTV 예. 마지막 8일 날 오전에 찍은 CCTV가 있더라고요. 예, 화면. 네, 그 모텔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CCTV 예. 영상 복도에 CCTV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방에는 유리창이 있어서 물론 뭐 CCTV로 이제 복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이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나 이런 부분에 타살에 대해서.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아니요, 저는 뭐 꼭 된다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은 아니고요. 예. 궁금증이라는 건 남아 있을 알겠습니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CCTV를 대해서는 보면 경찰이 외부의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뭐 했던데 그거는 그건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그 CCTV요? 네, 왜, 한번 뭐가 이상한 다들 좀 거예요? 보시면 저의 예. 궁금증이 왜 발생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보통 사람이 이제 뭘 사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그렇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예. 요만큼 이 밖으로 잘 꽉꽉 안 닫혀서 다시 닫히려고. 뭐 그럴 했던-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거인가요?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아마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잠바의 일부가 예.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이 찝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문에 만약에 고리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예. 탁 걸잖아요. 음. 그러면은 잠바에 옷이 삐죽이 문에 찝혀 있진 않을 텐데. 이거는 순전히 저의 그냥 궁금증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약간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이 알고 싶다 분위기로 가서요. 정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 알겠습니다. 예, 조사는 근데 충분히 오늘 하라. 교수님이 네. SNS에 어떤 말씀을 올리셨냐면 강요된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그거는 미국에서는 영미권 음. 국가에서는 자살 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뒤져봤더니 뭐 예.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학자니까 뭐 많은 자료를 뒤져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뒤져봤더니 이제 요즘은 수어사이드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예, 자살을. 네, 예. 그래서 자발적 자살에 대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없죠, 당연히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예. 그런데 forced suicide라는 게 있어요. forced suicide.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force가 돼가지고 자살에 이르게 된 강요된 경우. 자살이다. force.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상당히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요즘은 이제 다 그 SNS 등 뭐 휴대폰 모바일 폰이 있으니까 모바일 폰에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걸 다 수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문자를 뭐 지금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예. 한국 유학생 같은데 그 유학생 여학생이 어떤 남자애한테 4만 몇 개짜리 문자를 이제 자살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남학생이 스토킹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수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영미권은 이미 그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예. 이제 가스라이팅에 기인한 자살로 몰고 가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여학생이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이 뭘로 처벌이 됐는지 보니까 맨슬로더, 치사로 처벌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반 징역에 10년 보호관찰 를 받는 아주 나름대로는 엄벌이죠. 그런 예. 처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유감인 것은 휴대폰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사망 고인의 휴대전화. 네, 지금 이 유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분은 다 유가족들이 있어요.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찰은 성의 있게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앞에 주구장창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건데 교수님께서 지금. 네, 예. 아무것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사를 제발 정확하게 경위를 수사하시라. 이게 대동맥 파열이지만 자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네, 모르겠으니까 수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사실 뭐 한간에 그런 말이 떠돌잖아요. 자살 당한다. 근데 뭐 확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계속 네, 네. 줄줄이 있어 왔고 뭐 윤명 사태도 있었고 네, 그때도 네. 뭐 뭐죠 그 울산 네, 선거 네, 네. 비리 사건에서도 많았죠. 그 네, 계속 네, 네. 이어왔는데 네. 사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 아주 적극적인 형태가 네, 있지만 네, 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름아름이라 그러나 그냥 일종의 문화처럼 돼가지고 알아서 그러니까 조직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상사를 보유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법리가 사실 여긴 들어오는 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는 판례도 없고 그런 뭐 입법도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가 좀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스토킹 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에도 굳이 한번 온라인 스토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예. 그 법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가 경우는 대동맥 파열이라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 정확히, 대동맥 예. 파열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 전에 있었던 알겠습니다. 자살 두 건에 아, 대해서 그 하는 전 이제 건에 국민의힘 대해서. 김경원 원내대표가 네. 이제 이번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제 네. 그 간접 살인이다 이재명 후보 이름도 언급하면서 이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교수님께서는 섣부른 그 어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적절하지 못했다. 뭐 정치적 어휘라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저 같으면 그렇게 그런 어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자살인지 의혹이 궁금한 많은. 사망인지 여하튼 그런 건 틀림없이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는데 예.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정부 당국은 경찰인데 경찰에서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버리는 그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군 사망사고위원회를 하거든요. 예. 예, 위원이에요. 군대에서 진짜 많은 강요된 자살이 있습니다. 예. 가혹행위와 폭력과 괴롭힘에 의해 가지고 예. 결국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과거에는 자살한 그 군인 네 잘못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타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조적 요인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순직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 다 그 부검 심리 부검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징후가 있으면은 이제는 순직 처리를 해줘요.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성의 있게 조사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여러 말씀하셨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수사를 제대로 그, 하자. 그 사망 네.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라. 네, 이런 네, 촉구로 네. 억울한 사람 듣겠습니다. 없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TV 토론회가 곧 열린다고 해요. 네, 네, 예, 네. 교수님께서도 이게 토론 그 잘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 두 후보 앞으로 어떤 뭐. 토론 양상에 전개될지 그 말씀 가볍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예. 뭐 한 분은 워낙 다변이시고 한 분은 워낙에 좀 이렇게 금방금방 대응을 하실 수는 또 없어가지고 예. 예. 금방금방 그래서 대응할 수 없는 분은 윤석열 후보를 말씀하시는 뭐 거고 그렇게 잘하는 후보님도 분은 워낙 이재명 말씀 후보 잘하시고 많지 그렇게 딱 않으신가요? 특정하기는 좀 사석에서 어렵고요. 또 이제 물리면은 또 요 대목만 딱 띄어가지고서는 편집돼서 아,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기자들이 합니다. 네. 원칙적이고 정직하고 일관되고 이런 토론의 방식은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거다. 네, 네. 이런 생각은 최소한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토론을 또 국민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